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창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갈테마 가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테마는 왜부터 열어보시죠. 참 궁금했어요. 공매도 불구하고 반등 나오는 바이오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제가 잡아봤는데요.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그래도 어제 1조 넘게 나오기는 했었죠. 네네. 2019년 대비했을 때 2배가 넘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어제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오늘 장 초반에 한 2% 가깝게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네.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현재 다시 돌아선 모습입니다. 2%, 1.47% 하락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종목 이야기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많이들 염려를 하시고 지금 뭐 4월 한 중순부터 현재까지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 뭐 CB나 BW 이런 게 조달을 좀 많이 자금을 많이 조달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셀트리온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요. 이 공매도 비율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는 공매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종목을 좀 선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공매도 비율 차트가 유용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것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대차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는 거죠. 물론 공매도는 나온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레키로나주에 대한 향후 기대감 이런 부분도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합병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셀이에요.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반전이 나왔을 때는 공략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일간의 공매도 추정가가 추후에 좀 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추정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가격이 25만 2천 원인데 공매도 추정가가 27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27만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셀트리온은 매수 포인트로 인식하시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는 기업, 예를 들면 LG이노텍 이런 종목들이죠. 네. 뭐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차 잔고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셀트리온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매도하는 사인을 주신 건가요?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관망 형태를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시는 분들은 약간 스탠스가 틀려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중장기로 무조건 보유하시는 분이 있는데 후자의 개념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전자의 개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신풍제약이나 시젠 관련해서 공매도 관련주, 특히 바이오주였죠. 직격탄을 많이 맞았었는데 밤에 아마 잠을 설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별도로 신풍제약이랑 시젠 이야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차트 보면서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좀 빠져있는 그런 국면인데, 지금 그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대체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무상증자했다는 신규 상장일 전에 주가의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다시 또 주식이 사들어오는 쇼커버 현상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 유심히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가격 반등이 나왔을 때 좀 공략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은 그 셀입니다.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향후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매수 포인트 잡는 건 별개의 개념이니까 수급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 대체장고의 감소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신분제약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에서 그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신분제약 같은 경우는 대체장고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고 또 공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레벨 다운 전날에 좀 많이 나왔죠, 그죠? 43만 9천 주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그 공매도가 나오고 난 뒤에 신풍제약이 향후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느냐 이런 부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있다면은 공매도 후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없다면은 그대로 지켜보시는 것 정도로만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나 시젠이나 모두 다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나 뭐 가능성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일단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같이 함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곽 부장의 갈테마 살펴보도록 하죠. 치솟는 곡물 가격, 식량 위기 관련주를 주목해 볼까라고 챙겨 오셨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네. 팟테크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네, 그만큼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식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뜻인데 네. 오늘 관련주가 또 한 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네. 효성, OMB의 경우에는 뭐 정치 테마주로 엮여 네. 있으면서 오늘 유독 더 급등을 하는 것 같고 네. 농우바이오, 카프로, 팜스토리, 경농 사실 팜스토리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네. 이 이슈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죠. 네, 곡물가 상승에 따른 그 테마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이미 오늘 뭐 최소한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효성 OMB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테마에 포함이 돼서 좀 우리가 이제 매매하기에는 좀 부족한 네. 종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종목들은 보셔야 됩니다. 밀, 콩, 옥수수 이런 곡물 가격이 국제 가격이 8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유지 이상이 되는 한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탄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네. 기존에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게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도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주산업 이런 종목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그 밖에도 농우바이오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상당히 펀더멘탈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즉 성장성과 수익성이 괜찮다,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팜스토리나 대주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조금 더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새롭게 또 나오는 건가요? 예, 뭐 기존에 네. 어차피 동일한 테마 내에서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변동성을 달리하긴 하는데요. 오늘은 또 기존과 달리 또 기존 두 종목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예.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 시간이 네. 주어졌으니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매도 나왔으니까 오늘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요. 지금 공매도 비율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네. 지금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축산용 사료라든가 식품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주력 사업은 사료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회사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참여를 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생명과학은 보시는 것처럼 대차장구가 바닥이에요. 예, 공매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는 눌릴 가능성은 적은 거고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한 주가는 상방향을 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생명자원까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요. 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에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무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